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블루입니다. 이번 언박싱은 제가 집도할 겁니다. 온전하게 분해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디스플레이 이야기. 사망했습니다. 분해하기 쉬워라고 갖고 왔어요. 는 아니고 궁금했던 부분 몇 가지 알아보다 보니 온전하게 데려올 순 없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제품인 만큼 내부만큼은 새 것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해하면 온전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케이블 어디 있는지 싹 보면서 해야 케이블이 안 찢어져요. 그걸 떼면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떼죠? 부쉈네 벌써. 아이 참. 안 부숨. 덮게. 아무튼 이번 시간은 언박싱 유튜버 키우기, 배터리 위치 눈으로 확인. 궁금해서 열어보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누구와는 다르게 항상 카메라는 마더보드 근처에. 여기로는 많은 데이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경로는 짧을수록 좋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친구인 만큼 앞으로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스마트폰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분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표인 겁니다. 이거 뭔 놈이에요? 분해 실습은 모두 마쳤으니 서로가 궁금했던 부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힌지 구조 자체는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더 얇아졌나 유리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몽키로 두드려도 파손되지 않았던 외부 디스플레이 유리, 스크래치 내성이 낮아진 모습을 보며 튼튼함에 몰빵한 유리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힘에서 파손되는지 확인해보니 전작 폴드7 대비 중앙 부분은 살짝 더 높아진 정도, 모서리 해체되는 오히려 낮아진 모습으로 낮아진 스크래치 내성 대비 내구성의 증가는 미미해 보였는데 유리 두께는 얇아졌던 전작보다 더 얇아졌는데도 약한 힘에서 파손되는 부분이 존재했던 지난 세라믹2 유리들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뼘살이 발생하는 부분이 줄어든 모습을 보니 어쩌면 세라믹3 유리라는 건 얇아져가는 스마트폰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유리일 수 있겠다는 느낌. 튼튼해졌다고 하더라도 유리는 두꺼워질수록 더 튼튼해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꺼운 유리를 탑재하고 유리 높이와 프레임이 일치하도록 만들어둔 바형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외부 프레임을 유리보다 살짝 더 높게 만들어 보호력을 보완시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면 유리는 빅터스트 유리로 전작 폴더7과 동일했고 유리 두께에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어째서인지 모서리에서의 유리 파손은 미묘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살짝 끈적끈적 말랑한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던 지난 폴드7 대비 묻어나오지 않는 매끈한 접착제로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유리라고 하더라도 유리 아래 접착제층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느낌. 미묘하게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살짝 높게 올라온 프레임의 효과는 굉장했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터치의 질감을 향상시키고 표면 주름을 줄여주기 위해 보호 필름 아래 굉장히 얇은 유리가 들어있는데요. 유리 두께는 전작에 비해 살짝 두꺼워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품마다 최적의 유리 두께에 맞춰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 유리는 얇아졌지만 내부 유리는 두꺼워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쁘죠? 수리비는 78만원입니다. 넓어졌음에도 파손되지 않았던 이유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뒤로 접어보니 폴드 7대와 동일하게 안테나 라인을 기준으로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더 두꺼워진 내부 프레임과 메인 회로 위로 연결된 보강 구조물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하게 얇기 때문에 쉽게 제거 가능했던 26울트라의 배터리와는 다르게 폴드 시리즈에만 유독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 역시 전국에 있는 수리기사님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는 삼성의 결심이 녹아있는 부분이지만 약점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할 폴드 시리즈를 위해 열심히 운동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은 후면과 내부 디스플레이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경로는 2번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까지고 이제는 제 차례인 겁니다. 갤럭시 폴드 7, 폴드 8 디스플레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보호 필름과 UTG층을 벗겨내고 나면 실제 디스플레이 OLED가 나타나는데 OLED까지 벗겨냈을 때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플렉스 티타늄 구조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경도는 3번이었습니다. 흐물거리는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틈이 넓은 그물망 형태의 레티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앙 부분에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었던 폴드7 대비 손가락도 순식간에 베어버릴 정도의 30마이크로 티타늄 합금 필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중앙 부분까지도 접착제가 부착되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틈이 거의 없는 평평한 형태, 뒷면은 살짝 좁은 아치형 구조로 만들어서 앞면은 평면처럼 촘촘하고 단단해지면서도 굽힘으로 발생하는 저항과 접힘으로 발생하는 변형을 줄여주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기술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변화점이 또 있는데요. 아, 보인다. 확실히 촘촘하다. 새로운 유기재료가 도입돼서 전력 효율이 증가했고 픽셀 밀도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AP한테서 신호는 어떻게 받아오느냐는 것도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니까. 요즘 그렇게나 귀하다는 삼성 메모리 아래 존재하는 스냅드래곤 칩에서 나온 신호가 케이블을 통해 반대쪽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전달되고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접점들을 통해 실리콘 칩으로 전달된 신호가 각 픽셀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디스플레이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실리콘의 반대면 대략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감이 오시죠? 오, 모임? 요 현미경이 한 35도 정도 각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되게 신기한 현미경이에요. 나도 해볼래. 요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이렇게 되게 줄지어서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메모리니까 똑같은 디램 셀들이 그냥 계속 반복돼서 있는 거예요. 신기한 현미경이 있어 삼성 메모리 칩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경도는 5번이었습니다. 뭐가 돈다. 자, 이제 얘도 현미경을 한번 보면 걔도? 힌지는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내부 디스플레이 구조와 함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업로드될 영상 나중에 구경하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삼성의 따끈따끈 신작 갤럭시 폴드8에 들어간 세라믹3 유리는 얇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튼튼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스크래치 내성은 살짝 내려놓은 유리인 것 같다는 느낌. 모든 부분이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는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떨어지지만 더 얇아졌음에도 쉽게 깨지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쉽게 파손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크래치는 쉽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거슬릴 것 같은 분들은 반사방지 코팅 들어간 보호필름 정도 겸사겸사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